만약 그룹주 중에 1순위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현대차 그룹주. 사실 지금도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다른 것들에 비하면은 오른 것도 그 많이 오른 게 저런 거예요. 정말 저는 모든 걸 다 비교하면서 보거든요. 상대 다른 그룹주랑 비교하면 사실 현대차 그룹주는 이제 좀 올랐네 정도. 이제 조금 올랐다. 이제 막 2배 달랑말랑하네. 그 정도.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게 정말 많이들 올랐어요.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총도 좀 낮고 로봇과 자율주행에 둘 다 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재료들을 갖고 있는 건 현대 오토에버 정도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.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로봇주 관련해가지고 뭐 많이 올랐습니다. 특히 뭐 현대차도 이제 자동차로 이제 판단할 때는 뭐 이제 테슬라한테 밀린다, 자율주행 끝났다, 이러다가 이제 계속 안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로봇을 만든다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가장 로봇을 만들기 뭐 최적화된 회사다 라면서 지금 주가가 뭐 있고 2배 가까이 올랐는데. 올해도 로봇주가 그러면 주요 테마라고 보십니까? 일단 작년에는 상승률로만 본다면 하반기 12월 30일까지 상반기에는 뭐 완전 조방원의 테마가 가장 압도적이었고 1월 달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의 상승률로만 본다면 로봇 테마의 상승률이 가장 컸고요. 그럼 이제 작년에 가장 컸는데 올해도 연결이 될까 해서 지금 1월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한 3주 지난 것 같은데 1월 23일이죠. 그 정도 1월 3주간의 상승률로 본다면 로봇의 상승 사실 이어지고 있어요.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탑다운상 업종 내 종목들은 비슷하게 움직인다. 이게 이제 잘 먹히는 업종이 있고 잘 안 먹히는 업종이 있거든요. 잘 먹히는 업종이 뭐 반도체예요. 왜냐하면 반도체는 엔비디아 향 SK하이닉스 또는 뭐 삼성전자 또 삼성전자 향 반도체 소부장 SK 향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도체 관련 소부장 종목들이 100종목이 넘어요. 근데 그 100종목은 엔비디아 또는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의 주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러겠죠. 왜냐면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이니까. SK하이닉스도 결국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회사예요. SK하이닉스의 수많은 또 소부장들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안 그런 업종들은 또 좀 있냐 했을 때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안 그래요. 제약바이오는 각자의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지 뭐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스타 탄생을 할 때가 있죠. 신약 개발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회사들이 막 텐베거가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그 텐베거 종목을 뭐 따라가는 거고. 근데 로봇 관련주들도 사실은 이 제약바이오랑 약간 유사한 성격들이 있습니다. 반은 반도체를 닮았고 반은 제약바이오를 닮은 거죠.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원래 로봇 테마주에는 이제 히스토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우리나라에서 10조를 가장 먼저 찍었던. 그럼 10조 찍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원래 얼마짜리였냐면은 3천억짜리, 3천억짜리. 연세대에서 강연했을 때 기억나시나요? 옛날에 몇 년 전에. 옛날이죠. 한 4년 됐을 거예요. 4년 정도. 코로나 좀 지나고 그래도 모일 수 있을 때 한 거니까. 그때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천억이었어요. 3천억. 그럼 30배가 오른 거죠. 30배.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초빙 돼서 갔을 때 6종목인가를 말했는데 그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어요. 그 나중에 이제 저를 보신 분이 저 원래 몰랐었는데 김 작가 부일라님이 조인해서 이렇게 강연회 할 때 강연을 보고 그때부터 저를 알게 됐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, 4년 동안 30배가 올랐는데 다른 로봇주들이 그럼 막 올라간 게 있냐? 그다지 없었습니다. 작년 초까지는. 레인보우 로보틱스 혼자 압도적으로 30배가 올랐고 그 이유는 휴머노이드 1세되면서 삼성전자의 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작년에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 갔던 거죠. 그 전에는 그냥 뭐 삼성전자가 로봇에 하나 투자했나 봐. 근데 그 로봇이 점점 우리 생활에 가깝게 느껴지게 작년부터 바뀐 겁니다. 피지컬 AI라는 이름 때문에. 그래서 작년부터 피지컬 AI라는 신조어가 계속 발생을 했었고 그럼 이제 그 다음 타자는 누구냐?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동안 15배가 오른 원유골딩스도 로봇 관련주 또 10배가 오른 로보티즈도 로봇 관련주 이렇게 2천억 3천억짜들이 뭐 2조 3조 갔어요. 수많은 종목들 2천억 3천억 수많은 종목들이 1조 이상 갔습니다. 그랬을 때 그러면 작년에 1년 동안은 한 종목이 오른 게 아니고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같이 올랐고 근데 이제 12월 달부터 좀 꺾인 종목들이 꽤 있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고점까지 한 10배 오른 종목들이 좀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안 꺾이고 갔던 애들도 꽤 생겼다는 얘기죠. 왜냐면은 로봇 산업은 계속되고 또 CES에서 젠슨왕이 또 피지컬 AI 얘기를 또 하고 또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미국의 많은 그 로봇 전문가들한테 호평을 받고
그래서 현대차와 관련 있는 또는 아틀라스 나아가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 있는 종목들이 두 가지 파로 나눠서 움직인 거고요. 하나는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현대차 그룹주들. 그래서 현대차, 기아차, 현대오토에버, 현대글로비스, 뭐 현대모비스 이런 애들이 중심이 돼서 현대차 그룹주가 대형주에서 완전히 쫙쫙쫙 올라갔고, 이제 현대차 그룹주가 아닌 로봇 관련주에서는 그동안 막 10배씩 오른 애들보다는 아직도 한 3천억, 5천억에 머물러 있던 애들이 야, 이제 우리도 좀 가도 되지 않아? 뭐 감속기 쪽이랄지 아니면은 조립 라인에 들어가는 산업용 로봇이랄지 이런 쪽들이 또 많이 움직였어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1등으로 오른 테마가 로봇 테마가 맞고 올해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로봇이 끝났다기보단 순환매가 이루어져서 좀 시총이 커진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한 3천억, 5천억대 있는 종목들이 좀 앞장서서 가고 이런 모습이 펼쳐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현대차는 로봇주로 봐야 되나요? 현재? 그게 진짜 애매한 게 사실은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시총을 저는 아직 뭐 상장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저는 당연히 10조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. 왜냐면 로봇주에서 시총이 제일 큰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그 바로 아랫단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어요.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올해 아까 제가 말했던 야 올해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틱스가 못 올라도 오르는 애들이 있었어라고 할 때 두산 로보틱스도 그 중에 하나예요. 시총은 크지만 작년에 진짜 못 올랐거든요.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야 나도 못 오르네야 그러면서 올랐는데 그래봐야 7조 뭐 이렇게 그랬을 때 야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도대체 몇 조로 상장이 되지? 저는 솔직히 한 15조 20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. 그랬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아틀라스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, 현대모비스가 다 100조씩 가야 돼라고 하기엔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. 좀 모순은 있어요.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뭐 아틀라스를 뭐 몇만 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기사 근데 그게 몇십 년 얘기예요. 그거 읽다 보면은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그 중에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 단순 노동하는 몇 억이 이 아틀라스로 대체되면 몇 개가 뭐 필요하고 10억 대가 필요하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막 그런 게 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. 그런 걸 굳이 읽으면서 믿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그냥 너무 주가가 잘 오르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다 붙여놓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믿진 않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틀라스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왜 CESO 호평을 받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산업용 로봇은 어떤 이런 이렇게 칩 개발 같은 걸 이렇게 하거나 또는 뭐 서비스용 로봇은 정말 사람처럼 생겨서 이렇게 하거나 근데 아틀라스는 거의 산업용 로봇인데 사람이거든요. 사람처럼 관절도 움직이고 막 뭐 망치도 잡고 이게 되게 이제 대단한 거죠. 그래서 이게 진짜 예상되는 몇 년 안에 막 계속 현실화가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 주가는 어떤 바로 뭐 실적으로 이어지는 수치보다 야 이게 가능해? 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때가 진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현대차 그룹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. 아마도 저는 그게 실적으로 바로는 절대 붙지 않는다고 봐요. 아까 말했던 야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뭐 몇 개가 필요한데 이건 뭐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고 그래서 실적으로 바로 연결은 안 된다고 보는데 차라리 그게 더 저는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다. 막연한 게. 왜냐면 주가는 원래 그런 거니까. 뭐 상상력을 펼칠 수 그렇죠. 있으니까. 상상력을 펼치니까요. 그리고 막상 만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. 그렇죠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틀라스가 굉장히 이슈가 컸고 연초부터 좀 현대차 그룹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서 저는 현대차 그룹주에 관심을 계속 갖는 거 맞다고 보고요.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계속 바닥 대비 상승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룹주 전체 중에 바닥 대비 상승률이 정말 낮은 그룹이 뭐냐 해서 현대차 그룹주거든요. 우리가 항상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뭐 SK그룹, 삼성그룹은 걔네는 아주 대단한 상승은 아니에요. 왜냐?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상승을 한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상승을 한 그룹주를 3개만 꼽으면 아 맞아라고 다 하실 거예요. 작년 또는 최근 2년 정도 기업 가치가 거의 뭐 10배 이상 오른 그룹들이 있어요. 대표적인 하나입니다. 하나는 일단 10배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주가가 한 3년 동안 30배 이상 올랐거든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탑10 안에 들어왔죠. 하나 오션이 있습니다. 하나 오션. 주 하나가 또 잘 올라가요. 그래서 하나그룹주는 사실은 좀 약간 쩌리로 못 오른 애들이 뭐 하나 솔루션 정도가 있고 하나 시스템조차도 뭐 방산에
인정이 되니까 올라갔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하나그룹주가 압도적으로 시총이 커졌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HD 현대그룹주죠. 왜냐하면 HD 현대그룹주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데이터를 뽑지는 않았지만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 분할을 가장 잘한 회사로 평가를 평생 받을 겁니다. 그거보다 더 기업 분할을 잘했던 회사는 여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높아요. 왜냐하면 주식 상담을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2주 전쯤인가 어떤 분 계좌 이렇게 봤는데 HD 현대일렉, HD 현대중공업, 뭐 HD 현대중공업 이게 쫙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것들이 상승률이 막 500%, 300% 이래요.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HD 그룹주에 중장기 투자를 잘하셨냐 그랬더니 저 이거 현대중공업 갖고 있었던 거 기업 분할하는 거 안 판 거예요라고 그러더라고요. 기업 분할한 거 안 팔았는데 그 중에 뭐 HD 현대일렉은 거의 1000%가 났고 뭐 HD 현대중공업, HD 뭐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HD 현대 그룹주들이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을 보인 거죠. 왜냐하면 대다수가 조선주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방원이 한몫을 했기 때문에 조선주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 거기에 조방원보다 사실 더 많이 오른 게 HD 현대일렉이 포함되어 있는 전력기계 관련주거든요. 그러니까 HD 현대일렉이 포함됐고 조선업이 포함된 HD 현대는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. 시총 자체가. 세 번째는 두산이죠. 왜냐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은 두산중공업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 시총이 이렇게 탑10 안에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던 기업이에요. 단 한 번도.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가 탑10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. 거기다가 주 두산은 얼마나 올랐어요.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그 그룹주들이 그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현대차보다 시총이 훨씬 큰 그룹인 삼성그룹과 SK하이닉스도 그렇게 올랐는데 거의 몇 년 동안 정말 저기 구석탱이에 찌그러서 한 번도 주가를 움직이지 못하게 움직였던 게 현대차 그룹주인데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대부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막 한 거예요. 현대차도 역사적. 그래서 제가 역사적 신고가가 무섭다고 하는 게 신고가를 돌파하고서 거기서 사실 또 많이 가거든요. 삼성전자도 그래요. 삼성전자도 지금 15만 원이잖아요. 9만 원 신고가 돌파하고서 15만 원 한두 달 만에 온 거예요. 진짜 금방 왔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 그룹 주들의 신고가는 이제 시작이 돼서 그동안 많이 못 오른 거 이제 역사적 신고가 시작된 거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를 비롯한 이런 좀 최근의 피지컬 AI 시대에 좀 걸맞는 거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주목하고 있습니다. 못 오른 그룹이다. 순식간에 시장의 평가가 좀 재편돼서 약간 그렇죠. 안 올라간 로봇 대장주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어찌 된 보면. 거죠. 네. 그러면은 올해도 어찌 보면 약간 현대차 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어쨌든 좀 괜찮을 것이다. 가장 큰 논리는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증시, 우리나라 산업만 봐서는 안 되고 세계 글로벌 산업의 흐름들 근데 거기에선 결국은 빅테크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은 작년에 반도체가 오르고 전력기기가 올랐던 거는 무조건 엔비디아 또는 전력기기, AI 데이터 센터향 그런 공급들이었다면 올해는 하여간 색깔이 AI 데이터 쪽보다는 올해는 좀 피지컬 AI 쪽으로 완전히 지금 바뀌는 게 너무나 눈에 보이니까 그 영향이 계속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.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좀 크기 때문에 더 작은 애들이 더 많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. 그렇죠. 그것처럼 현대차에도 그룹 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 조금 그 안에서도 좀 얘가 좀 더 낫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미지나 선호도는 현대차 또는 기아, 현대모비스 순이겠죠. 그게 시총이 가장 크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시총도 좀 낮고 로봇과 자율주행에 다 둘 다 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재료들을 갖고 있는 건 현대 오토에버 정도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틀라스 지분 가치가 만약에 평가가 된다면 현대차도 갖고 있어요.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. 그렇죠. 그렇죠. 아틀라스를 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은 현대차 그룹주에서 이렇게 현대차도 갖고 있고 정의선 회장도 좀 갖고 있고 하는데 현대 글로비스가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같이 갖고 있을 때 시총이 현대 글로비스가 낮으니까 그 이제 지분 가치 평가할 때는 어찌 보면 현대 글로비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.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볼 때는 현대 글로비스가 좀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시총이 낮으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랑 로봇 소프트웨어에 다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건 현대 오토앱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현대차는 완성차의 개념이면서 자율주행도 할 수 있고 또 로봇이 진짜 아틀라스가 진짜 너무 많이 필요하다. 그랬을 때 가장 큰 생산 라인은 현대차가 될 테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. 아, 네. 저는 현대차 그룹주를 사실 올해 만약 그룹주 중에 1순위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현대차 그룹주. 사실 지금도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다른 것들에 비하면은 오른 것도 그 많이 오른 게 저런 거예요. 정말 저는 모든 걸 다 비교하면서 보거든요. 상대평가. 다른 그룹주랑 비교하면 사실 현대차 그룹주는 이제 좀 올랐네 정도. 이제 조금 올랐다. 이제 막 2배 될랑말랑하네. 그 정도.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게 정말 많이들 올랐어요, 진짜. SK하이닉스가
삼성전자가 사실 5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뭐 2배, 3배. SK하이닉스가 작년에 270% 올랐고요. 그리고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중간 지주 회사죠. SK 스퀘어가 370% 올랐어요. 그러니까 만 원짜리가 47,000원이 된 거고, SK하이닉스는 만 원짜리가 37,000원이 된 거고, 삼성전자는 만 원짜리가 한 3만 원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SK 스퀘어 이런 애들은 만 원짜리가 막 3만 원, 4만 원이 되어 있는데 현대차 그룹주는 이제 만 원짜리가 한 2만 원은 됐나 이런 정도입니다. 이번에 어쨌든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물 들어오는 그 테마까지 만났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